안녕하세요. 나로 아는 애가 프리미엄 프리미러의 은서입니다. 저번에는 심리학에서 애착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드렸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불안정 애착 치유 효과와 그래서 이제 그 치유 과정으로 이제 셀프 재양육을 저희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저희 코칭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저희 유튜브 댓글에서 성인이 됐어도 이게 극복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애착은 어렸을 때 형성이 되는 건데 만 3세 때 이제 뇌가 80% 성장을 해가지고 그때 대부분이 된다고 하는데 성인 돼서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네, 가능합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불안형이었는데 안정형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거치고 또 이제 대학생 되면서 안정형으로 된 케이스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성인이 돼서 내가 안정형이 되는 과정을 셀프 재양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상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면 내가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르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자아가 두 개가 있는데 어린이 자아하고 부모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린이 자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아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부모 자아는 그런 것을 좀 절제해주는 자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내가 상처받은 어린이 자아를 부모 자아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옳은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들도 보면은 사실 사람이라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몰랐으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 조절이라든가 문제 상황에서 피하지 않는 그런 회피형의 모습 등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보통 진짜 경미한 불안정 애착이 아닌 이상 스스로 극복하기를 사실 많이 어려워하세요. 나이 들면서 얻는 지혜로 이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더라도 이제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이렇게 엄청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완전히 안정형이 되는 걸로 보자면. 근데 이제 사실 나이 들어도 막 그렇게 100% 치유되는 건 아니고, 나이 들어도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그런 분 보셨죠? 이렇게 나이 들어도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10년 넘게 그동안 10년이란 세월 동안 힘들어하긴 좀 그렇잖아요. 지금 힘드니까 바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지금 내가 나 힘들어, 빨리 나 이렇게 고쳐지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이유로 사실 시간을 줄이려고 코칭이나 이제 심리 상담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심리학을 한다고 해도 사실 애착이란 게 많이 그렇게 막 알려져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실제로 제 친구도 이제 그 공황장애로 병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영상은 저희 이전 영상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공황장애로만 치료를 하고 있지 원인인 애착, 그러니까 그 애착을 해결을 제대로 못해서 공황장애가 한 번씩 이제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나오면은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치유 과정에서 이제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공황장애로 계속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사실 애착이라는 거는 검색을 해도 이제 한국어 검색 결과는 그닥 많지가 않고, 또 특히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공포 회피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애착들은 이미 90년대 중반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공포 회피형은 이제 연구가 거의 2000년대 들어서, 그러니까 90년도 들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 풍부하지가 못하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원인인 애착을 치유해주면 이런 공황장애라던가 내가 뭐 화낸다던가 이렇게 표면적인 문제는 사실 웬만해서는 없어져요. 어떤 분들은 애착 문제 때문에 이제 식이 문제가 있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우울증을 경험을 했어요. 애착을 말끔히 치유하기 전에는 애인이 불안하게 만들면 집착도 하고 스스로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괴로운데, 지금은 이제 치유가 되고 나서는 불안하게 이제 남자친구가 해도 제가 컨트롤하는 방법도 알고 그래서 집착도 하지 않게 되고
걱정도 안 들고 크게 이제 괴로운 게 없어요. 이제 해결 방법을 아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커플 관계 코칭하고 감정일기 코칭 또 콜포비아 극복 코칭을 이제 만들었어요. 사실 가장 주가 되는 메인 코칭으로 불안정 애착을 이제 송두리째 뽑는 극복 대장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지금 1년 넘게 만들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늘어져가지고 이게 런칭까지 지금은 이제 한두 달 정도 남았어요. 거의 다 왔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 3개부터 말을 해볼게요. 우선 이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을 치료를 했더니 관계가 확 좋아졌죠. 저도 진짜 이 상아리만큼 남자친구가 그렇게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사실 얘 뭐지 하면서 예전에 그렇게 이미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사실 여자친구로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감정적으로 그런 게 들어가지고 서운하기도 했고 이렇게 불안이나 회피도를 낮추고 건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코칭으로 이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서로 이제 애착으로 인한 원래 성향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서로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을 상기시키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렘이 오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A는 부모 다음으로 제2의 안정기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진하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애착이라는 거는 연애 부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애착 코칭이 정말 커플 관계 코칭이나 부부 상담 이런 것에서 더 많은 효과가 있고 의미가 정말 있죠. 이거는 이제 솔로셔도 가능하고 커플이나 예비 부부들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솔로신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다음에 더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코칭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커플이신데 혼자 상담도 가능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제 대신을 전달해주고 상대방하고 이런 문제 겪고 있다 하면은 저희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정일기 코칭인데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사실 한국에서만 산 거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살다 왔는데 특히 한국인들이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아권에서 불안 성향이 좀 더 높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은 좀 더 불안한 거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불안감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불안형들은 감정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너무 과장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하는 방법은 아는 거죠. 간단히 단어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리하는 습관도 필요해요. 회피형은 이제 아예 모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 단어 자체 아니면 감정 표현하는 법, 과하게 하는 방법도 이제 잘 모르는 편이고 공포 회피형들은 알긴 아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할 뿐이고요. 내 감정을 일깨워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알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네 뭐 어떨 때 이런 감정을 느끼네 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내 의사를 결정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죠.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나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겠다 이렇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공황장애 같이 이런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 부스터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교재가 있는데 저희 감정 일기장을 드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100개 이상의 감정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감정 일기를 쓰는 순서 양식, 색깔의 심리, 내 감정 패턴을 정리하는 것까지 저도 제가 스스로 만든 걸로 감정 일기를 한번 써봤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 사실 좀 스트레스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거 쓰고 나니까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콜포비아 극복 코칭인데 전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코칭입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 정말 많다고 해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비대면으로 막 카톡이나 그런 걸로 했는데 그런 막 목소리로 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해당이 되시면 이거 코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포비아는 전화를 받기 두려워하면서 와서 사실 불안장애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많이들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스피치 학원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과외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스피치 학원도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불안장애 일종이기 때문에 심리 코칭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핵심을 치료해서 내가 다시 콜포비아를 잘 겪지 않으려면은 원상복귀 되지 않으려면 심리 코칭이 필요한 불안 문제인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스피치보다는 심리 코치로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뿌리부터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코칭을 해드리거든요. 불안 문제도 살짝 만져드리고, 이제 심한 불안이라고 생각되면 사실 병원 가보셔야 한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도 드리고, 저희 애착 극복 코칭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애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고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죠.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애착으로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더 좋은 사회 만들려고 응원으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